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세 분 전문가가 준비한 건강과 보험에 관한 알찬 정보들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한윤정 전문가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라 할 수 있는 이 암보험 이야기로 오늘 문 열어주신다고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 정보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듣고 계실 거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정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직접 아시거나 보시는 그런 요즘에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 얼마나 정말 우리와 이제 밀접한 질병이 됐는지 실감이 나는 그런 현실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워낙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으로 확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신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6년 국립암센터 통계를 보면 5년 내,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으시고 5년 내 생존율이 무려 70.4% 여기에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가 난 걸 봤는데, 이거는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는 54%대라고 했다고 하고 지금 70%대까지 올라왔다면 굉장히 지금 생존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치료 과정에서 그 환자분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가족분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의료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암은 불치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잘 관리하고 또 다스리면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생존율이 높아지고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수치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암을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한 게 저희 일반인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남녀 성별별 그 사망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남성분들은 암이 1위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암이 1위인 걸 보실 수 있고요. 2위는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4위가 폐렴. 여기까지 남녀 공이 사망 원인이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 암이라는 게 2위에 위치하고 있는 심장질환하고 그 비율을 보면 남성분들은 심지어 3배까지 되고 여성분들은 2배 달하는 그런 그 암 발병 빈도수가 지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엔 저희 개인들이 어떤 일상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녀 사망 원인 순위 봤는데요. 독보적으로 이 암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층에서도 이 사망 원인 1위가 암은 아니겠죠? 그러게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영세 아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1위부터 3위까지는 그 출생하고 관련된 그리고 선천성 질병하고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4위에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부터 9세에 가면 갑자기 1위의 악성 신생물이 1위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운수사고, 교통사고를 말하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5위에 심장질환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살부터,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의 1위를 보면 참 안타까운 저희의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고의적인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질병으로는 3위의 악성신생물 그리고 4위의 심장질환 이런 걸 10대에선 나타나고 20대에서는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 저희가 자주 말하는 3대 질병이 3, 4, 5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는 악성신생물이 2위로 올라가게 되고 4위에 심장질환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40대부터 이제 80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위에 이제 드디어 암이 1위를 딱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그 이전에 자살이 1위였던 게 2위로 내려와지고요. 그다음에 4위, 5위에 뇌혈관 질환, 50대는 심장 질환이 3위로 올라가게 되고 뇌혈관 질환이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시점이 있다면 60대와 70대에도 여전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 순서로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데 80대에 들어서게 되면 폐렴, 폐질환 쪽에 그 원인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뇌혈관 질환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40대부터는 암이 1위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좀 암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네,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자, 전문가님. 대개 암이라고 하면요, 뭐 폐암, 뭐 간암 이렇게 뭐 위암 정도 먼저 생각이 나는데 보험 가입할 때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 암은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발생 빈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확률적으로 걸릴 확률이 더 높은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건데요. 당연히 이것도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분들은 1위가 위암, 2위는 폐암, 3위가 대장암, 그리고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런 순위로 10개 정도를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게 됐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1위에 자리하고 있는 게 갑상선암, 그리고 2위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의 순서로 발병 빈도수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는 것 외에 실제로 연령대별로 남성, 여성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남성 44세까지는 위암이 아닌 갑상선암이 1위고요. 45세 이후 69세까지는 위암, 그때부터 이제 위암이 1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70세 이상부터는 폐암이 발생 빈도의 1위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39세까지 갑상선암이 1위고 40세부터 69세까지는 유방암, 그리고 69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암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질병 분류에 의한 어떤 암의 종류나 그런 것들을 살펴본 건데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분류한 암 종류는 사실은 조금 다른 이름이 붙어 있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반암이라든지 유사암, 소외감, 고해감 이런 종류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암의 종류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표인데 가장 작은 범위부터 본다면 유사암이라는 거에 대장점막내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거를 유사암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일반암이라고 표시된 곳은 이 유사암과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이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일반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있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방광암,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점막내암은 여기에도 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는 이름을 저희가 붙이지 않은 이유가 어떤 회사는 이 보장을 일반암으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소외감이라는 부분으로 보장을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대장점막내암은 유사암에도 지금 올라가져 있죠. 이렇게 회사별로 지급해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이후에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큰 그림을 일반암, 유사암 그리고 가운데 정말 어디에 갈지 모르는 이런 보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암들 짚어봤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장 점막내암은 그 해석이 정말 분분한 암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참에 정확한 개념하고 보험 가입 시 알아둘 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장점막내암이라는 그 진단명은 그 대장의 그 저희의 피부의 층이 있는데 상피층, 그리고 가운데가 점막층, 점막층 밑에 점막 하층이라는 이런 조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장암 세포가 상피층에서 발견이 되면 그 암의 이름은 대장 제자리 암입니다. 그리고 점막층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대장 점막 내암이라는 이름을 붙게 되는 거고요. 점막 하층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앞에서 본 일반 암으로 분류되는 일반 대장암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 제자리암, 이거는 말 그대로 제자리암이기 때문에 유사암, D코드로 나와서 유사암으로 얘는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일반 대장암도 일반암으로 구분되니까 C코드로 나와서 걔도 100% 가입하신 금액 100%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이냐 유사암이냐, 이거는 누가 구분을 해주시냐 하면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따라서 C코드가 될 수도 있고 D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D코드가 되면 유사암으로 진단금이 나와질 거고요. C코드가 나와지면 일반암으로 진단금을 다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의료진들의 대장점막내암을 바라보는 그 진단 시각은 D코드에 가깝다. 거의 D코드로 진단서를 써주시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회사는 C코드를 받으면 일반암으로 드리는 그런 회사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D코드로 받더라도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그렇게 보상해주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44세, 39세 남녀 공이 1위가 갑상선암이었잖아요. 이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된 지 10년 남짓했습니다. 2007년도니까 10년 조금 넘었을 텐데요. 그때는 그 이전에는 100% 받는 일반암이었지만 10년 안쪽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걸 유사암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암의 10%에서 많으면 20% 정도의 그 정도의 진단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암보험 가입 시에 살펴봐야 할 내용들 짚어봤는데요. 앞선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상담 필요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네,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고요. 자, 그럼 실제 암보험의 가입 조건들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왕이면 앞서 강조하신 이 보장 범위가 완벽하게 갖춰진 보험이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지금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그런 장점들을 다 녹아낸 그런 상품으로 구성을 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런 상품들 중에서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연령은 요즘 모든 암보험들이 0세부터 70세 또는 75세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이 보험도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험 기간은 80세,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길게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납입 기간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그리고 또 무해지라고 요즘 한참 나오고 있는 그런 플랜인데요. 무해지는 납입 기간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보험료의 20%, 30% 정도의 저렴한 그런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장점으로는 그 유병자분들은 할증이라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긴 했는데, 이 상품에서는 할증 없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리는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갖고 있는 암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조건은 48세 이상과 48세 미만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48세 이상 남자분이라면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 여자분들은 5년 이내 암, 백혈병, 간경화증, 에이즈, 부인과 질병만 없었다면 가입 가능하신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48세 미만이 준비하실 수 있는 비갱신형 상품은 병력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표준체로서 건강암 요거를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간경화, 그리고 에이즈, 부인과 질병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만 아니라면 간편암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상품들의 특징이 납입 면제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앞에서 지금 저희가 선별한 상품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되는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납입 면제까지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자분들은 8대 납입 면제,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말기, 간, 폐, 신부전증 포함해서 상해와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면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48세 미만이 준비하실 수 있는 비갱신형 상품도 그 건강체나 간편함으로 다 가입하신 분 8대 납입 면제에 해당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납입 면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할증 없는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연령별 암보험 플랜 만나봤는데요. 네, 납입 면제 혜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입 조건과 납입 면제 기능까지 이렇게 모두 48세 이상과 이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연령대에 따라서 주요 담보별 가입 금액과 그에 따른 보험료까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뭐 다른 통합보험이 아니라 암보험만 딱 저희가 암보험을 새롭게 준비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입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담보도 정말로 암 진단과 유사암 진단비만 선택해서 보험료를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암진단금 4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이거는 남자분의 20년 갱신형 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무려 4천만 원과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준비하는데 40대는 2만 원대, 그리고 50대는 3만 원대, 60대는 5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암 진단금 3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을 준비하실 수 있는 여자분들은 30년 갱신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30년 갱신으로 준비했을 때는 40대에서는 2만 원이 채 안 되는 18,000원 정도가 되고요. 50대는 24,000원, 60대는 3만 원대 초반이 되는 이런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8세 미만이 준비할 수 있는 이 보험에서는 암진단금 3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을 준비하실 때 40대는 건강체와 간편암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의 보험료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는 4만 원대,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보다 저렴한 3만 원대 초반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50대는 4만 원이 채 안 되는 39,000원, 또 43,000원 요 정도인데, 이거는 가입 금액이 40대보다는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60대도 5만 원대에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연령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연령별 암보험 플랜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와 무료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연령별 암보험 플랜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윤정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보시고 함께 저희가 공부 아닌 공부를 해봤는데요. 혹시 시청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을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는데 암보험을 하나 정도 있는데 또 가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이건 이렇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답변이 아니라 시청자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산전특례법이라는 것 적용해서 국가에서 95%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95%는 바로 급여 항목에만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개발된 신약이라든지 또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다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95%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실손 의료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치료의 방법들이 입원 치료에서 통원 치료로 계속 변해가는 이런 추세라는 거 두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국립암센터 통계로 보면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84%가 실직 상태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가 필요할 거라는 거. 3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4인 가족에 3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이 무려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가장이 아니어서 생계에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가족이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적인 비용이 간병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부가적인 비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암 환자들이 받는 고통 중에 설문조사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종류가 첫 번째가 경제적인 고통이 37%고요. 두 번째가 정신적인 고통이 31%,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이 27%, 기타가 3%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경제적인 요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어느 정도는 상쇄될 거라고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암 진단금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익한 보험 정보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연령별 암보험 플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네,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박윤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암보험이 우리 국민의 필수 보험이라고 하면요. 이제 만나볼 보험은요. 원한다고 아무나 들 수 없는 조금은 귀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네. 보험이고요? 왜 이렇게 이 보험을 선호하는 걸까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 3년 전쯤에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분들이 그냥 일반 25세 정도 넘으셨을 때 일반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는 부분이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지금 무해지 어린이 보험, 성인 보험하고 보장금의 가입 한도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로 중요한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죠. 성인 보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입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암보험을 1,000만 원을 가입을 하더라도 어렸을 때 가입을 했을 때랑 성인이 돼서 가입을 했을 때랑 보험료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어린이 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대 진단금을 보셨을 때 20세 기준으로는 질병의장의 3%도 7천만 원인데 40세 기준으로 보시면 3천만 원으로 한도가 대폭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도 1억 원인데 5천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죠. 유사암 진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 질환비도 5천만 원씩 가입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지니까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면 위험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입 금액 한도는 대폭 축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불과 2, 3년 전에 내가 지금 25살인데 성인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 30세가 되지 않으셨는데 대부분 다 성인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증권을 한 번씩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다뤄드릴 내용보다 보장의 폭이 현저하게 작은 분들이 꽤 많을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도 해보시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나눠서 혹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진단비의 한도액이 성인의 2배가 넘습니다. 자, 이래서 어린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알아볼 내용들 집중해서 보시고요. 상담 필요하시면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네,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플랜 정보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뉴 무해지 어린이 보험 지금 이슈 사항이 먼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가입 연령은 0세에서 30세, 납입 기간은
자유롭게 뭐 20년부터 30년 납까지 자유롭게 선택은 하실 수가 있고, 가능하면 유병장수 시대이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장기간은 100세까지 좀 길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보시면 무해지 환급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을 받으시는데 납입기간 동안 해지만 하지 않으신다면 일반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료를 20-30% 정도 저렴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납입기간 이후에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게 되신다면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해지 환급금이 꽤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 부분에 3대 진단비 면책 감액 조항 없습니다라고 보이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가입 연령이 0세에서 30세까지이기 때문에 이 연령대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신다면, 가입을 하고 나서 암 같은 경우엔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되고 1년 안에 진단을 받았을 땐 50%만 보장을 받는 감액 조항,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런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면책 감액 조항 없이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가능하다 보니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보장 기간이 좀 더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세까지 유사암이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뇌혈관 허혈성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모두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바로 8월 중으로 질병후유장애가 3% 이상 보장되는 그 항목이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전문가님이 다뤄드렸듯이 암이라든가 3대 질환에 대한 진단율도 높고 위험한 그 3대 중질병인데, 이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설사 치료가 잘 끝난다 하더라도 후유장애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금 따로 받으시고 후유장애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8월부터는 기존에 보장을 받았던 금액보다 대폭 축소가 돼서 한도가 많이 다운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질병후유장애 부분을 준비 못했거나 이전 상품에서 비싸게 좀 가입을 하셨는데 좀 점검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납입면제를 보시면 그 8대 납입면제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6대 납입면제를 해주는 곳이 많은데 암, 유사암까지 포함되어서 어린이 보험은 좋은 점이 성인 보험은 유사암이 걸렸다 그래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보험이 되시면, 성인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출혈로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납입면제에서도. 자, 그런데 어린이에서는 암, 유사암 포함하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상해 후유장애 50% 이상은 물론이고 양성 뇌종양과 중대한 재생불량성 진단까지 포함해서 납입면제 사유가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무해지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는 물론이고요. 보장 내용까지 완벽한 어린이 보험 플랜 만나봤습니다. 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 질병 후유장애 3% 항목이 곧 축소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놓치기엔 얼마나 아까운 항목인지 또 자세한 예시 통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2018년 4월경쯤에 미리 질병후유장애에 대한 담보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고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그때 또 정보를 얻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가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개정이 돼서 질병유장의 범위가 좀 축소되긴 했지만,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태어나서 평생 노후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주기가 보이실 거예요. 자, 어렸을 때 보면 20대 초반서부터 30대까지는 저도 얼마 전에 디스크로 치료를 받느라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생활 습관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책상에서 아이들이 오래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척추 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지금 보시면 척추 디스크 질환으로 예를 들어 경미하게 디스크 진단 10% 정도만 받는다 하더라도 질병유장애 3%를 5천만 원 보장받는 내용으로 가입을 했을 때 우리 신체 장기 19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 보장, 합산 보장, 추가 보장이 계속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보여지는 연령대별로 항목별로 다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22세 때는 척추로 고생을 해서 뭐 경미한 디스크로 10% 진단으로 5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자, 50세쯤 돼서 혈압 당뇨 굉장히 위험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뤄드렸지만 당뇨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인슐린 분비 문제로 인해서 췌장암에 대한 발병률이 일반 건강하신 분들보다 7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뇨 자체로도 후유장애가 나올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암 진단을 받고 장기 절제를 하고 나서 후유장애를 또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쪽 눈이 실명됐다거나
당뇨, 뭐 족부 괴사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보장 금액이 뭐 예를 들어 지금 60% 정도 장애가 나왔다라고 하면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60대 정도 되셨을 때 위나 대장, 뭐 남자분들 특히 고환이나 여자분들 뭐 이런 난소, 암 같은 경우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중질병에 걸리시고 나서 한쪽 장기를 절제했을 때 뭐 고환이나 난소를 절제를 했다라고 하면 50% 후유장애가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에 50%니까 2,5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서 보장받는 내용들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갖고 계신 암진단금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실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보장을 받고 나서 질병후유장애는 추가로 더 합산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생 살아가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어머님도 수술을 하셨는데 70세 정도 되시면 관절염으로 양쪽 인공관절 무릎 수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 무릎당 30% 정도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5천만 원에 30%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00만 원씩 양쪽을 다 하게 되면 3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치매도 지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뭐 4배 이상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 70세 이후에 80세까지 가서 혹시라도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CDR 척도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그 2점 정도를 만약에 받게 되면 40% 후유장애가 나오십니다. 치매 진단금을 따로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진단금 받으시고 질병후유장애 진단비 추가로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담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담보죠. 이 질병 후유장애 3%가 8월에 축소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나눠보신 후에 좋은 혜택들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전문가님,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에 비해서 넉넉한 가입 한도가 특징인데, 지금 보고 있는 플랜은 어떨지 먼저 중대질환의 진단비 항목들 짚어볼까요? 네네. 자, 연령별 가입 한도가 왜 중요한지는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화면도 잠깐 보시면 다행히 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A사 상품 같은 경우는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전 연령대에 1억 원까지 암진단금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소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백혈병이나 뇌종양 그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부터 합산 관리 들어가는 회사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전 보험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유사암이라고 하면 이 회사 저 회사 합산을 해서 막 1억 5천, 2억 이렇게 가입할 수 있지가 않고 이제는 5천만 원까지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합산 관리에 누적 한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요 8월 되시기 전에 7월 말에 준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부분이시고, 질병후유장애 80% 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7천만 원까지 연령대별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3천으로 줄어들지 2천으로 줄어들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축소 예정으로 지금 공지가 떠 있으니 좀 준비를 서둘러서 알아보시면 좋을 부분이시고, 자, 중요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도 8월 1일부로 이거는 대폭 축소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질환 진단비 전부 다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대폭 하향 조정이 되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된다고 하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30세가 넘지 않았고 보험을 가입하신 지 2, 3년도 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험 365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질병 후유 장애와 별개로요, 다른 진단비들도 8월 1일이면 축소될 예정이라고요. 네네. 지금 보여드리는 상품 중에서 3대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부분도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증 치매 부분도 굉장히 많이 대폭 이미 축소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있을 때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자, 무해지 어린이 보험 플랜 지금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장애 인구가 10년 새에 2.6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 호기심이 많고 위험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시고, 자, 암 진단금 유사암 제외하고 1억까지 가능하시다고 짚어드렸고, 자, 유사암이랑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현재 30세까지는 5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으니 서두르시면 좋겠고, 급성신경쇠 진단비도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시면 그 골절 진단비 20만 원, 그다음에 골절 치아파절제 이런 부분 보이실 거예요. 사실 2007년도 이후에 그 치아파절, 이빨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골절 진단비를 너무 많이 청구를 해가다 보니까 10년 동안 판매가 중지됐었다가 지금 잠깐 1, 2년 사이에 부활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청구율이 높아지고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아지면 언제 담보가 축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을 때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뒷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담보가 100개가 넘어가는 여러 가지 어린이 보험 특약이 있는데 한 번 가입을 하면 100세까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상품이기 때문에 각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담보들을 추려서 보여드리니 여기 만성자가 붙은 이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는 특약비는 얼마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뒷장에 보시면 충수염 질환이라든가 시청각 질환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시청각 질환이 질병 코드로는 H코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시라든가 속다래끼, 저희 보험 쪽 그 청구를 하시게 되면 맹립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걸로 현장에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막염이나 우리 아이들 지금 여름철 휴가철이라 어머님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막염, 중이염, 다래끼 등 이런 질환으로 수술 시에도 보장이 가능한 부분인데 보장에 대비해서 보험료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료 청구도 현장에서 빈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추간판 장애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 유아기 때는 응급실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응급실 그 이용 그 입원비 5만 원, 비응급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골절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률이 좀 높고, 아무래도 성인이 되게 되면 3대 주중 질병이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은 이름은 어린이 보험이지만 어른이 보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한 번 가입해서 100세 보장까지 끌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연령에 걸쳐서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으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보시면 의료사고 법률 비용 200만 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대부분의 회사는 갱신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회사의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담보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맞춤형으로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번호 이용해 보셔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02-1638-3999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담보에 이어서 납입 면제 조건도 다른 어린이 보험과 비교해 봤을 때 훌륭하다고 들었는데요.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으니 짧게 설명을 드리면 B사나 C사 같은 경우에는 6대 납입 면제입니다. 기본적으로 6대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A사를 보시면 양성 뇌종양과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이 두 가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양성 뇌종양은 암은 아니지만 그 납입 면제 사유에 들어가 있다는 이 점이 중요하고, 납입 면제라는 것은 보장을 잘 받으시다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이 8가지에 해당하는 사유의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는 상태에서 100세까지 이 수많은 보장에 대한 담보를 그대로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뒤편에 보시면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 비교가 나옵니다. 그 3대 진단비에 대한 그 비교를 좀 해드리면 A사, B사, C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A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저렴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각 사별로 위험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A사 상품이 굉장히 유효하고 좋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또 세월이 바뀌면 보험은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좋은 정보를 접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약관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회사의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보장을 받는 약관의 해석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비교 검토를 하셔서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10,000원에서 지금 2,000원까지 A사, B사, C사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30세 여자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비교해 드리는 건 90세 만기 20년 납입 기준으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본인 연령대라든가 전부 다 가족 구성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험 365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 정말 훌륭한 무해지 어린이 보험 만나봤는데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나눠보시고요. 이렇게 앞선 좋은 혜택들 여러분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우리 세 분 전문가와 함께 한국인의 건강 정보와 그에 맞는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요. 김희연 전문가님, 저희가 앞서서 암보험과 어린이 보험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필수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위의 암보험을 방송 시작하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우리 남녀 사망원이 2, 3위에 동일한 우리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에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2017년도 통계청의 순환계통의 연령별 사망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데, 우리 순환계통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몸 전체에 우리 혈액을 순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뭐 이산화탄소나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우리 체의 흐름을 개통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망원이 바로 제일 높은 게 바로 이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이 749.% 그래서 전체 중에서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 같은 경우는 기타 심장 질환이죠. 기타 심장 질환은 약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허혈성 심장 질환도 약 21%인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 심장 질환인데 이 중에서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거의 다 나는 오래 살 거야 라고 많이들 생각할 거야. 그래서 연령별로 보시면 80세 이상이 가장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순환계통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질환 같은 경우 앞서서 봤듯이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과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있죠. 허혈성 심장질환. 이 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 보상합니다. 우리 보험에서. 하지만 보험사들 같은 경우 다 허혈성 심장질환을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한 CI보험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장 범위가 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환자 수에서 보시더라도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약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확률적으로 더욱더 보상을 많이 하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꼭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질환 같은 경우가 뇌질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게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이 뇌혈관 질환, 앞서서 순환계통 사망에서 1위를 차지했죠. 그 다음이 뇌졸중, 뇌출혈. 우리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의 회사들이 뇌출혈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CI보험은 중대한 뇌졸중이라 해서 25%의 장애가 남아야지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장 범위도 좁고 실제 환자 수도 얼마 안 되는 거죠. 뇌출혈 환자 수는 뇌질환에서 10%도 안 됩니다. 9%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보험사 분쟁 없이 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뇌혈관 질환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 네, 그럼 이런 2대 질환을 모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플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희연 전문가님. 네, 그래서 2대 질환 같은 경우는 연령대로 보시면은 최대 7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 또한 뭐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80세 만기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대, 50대 분들은 보험료를 한 번 더 줄이기 위해서 90세 만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31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100세 만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입은 20년 납, 30년 납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신데 30년 납을 선택하시면은 월납보험료를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줄일 수 있고요. 하지만 총납입 관련해서는 30년 납이 더욱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대 질환의 장점은요. 일단 보험료 관련해서 무해지 환급형이다 보니까 30% 정도 저렴합니다. 만약 일반 보험 상품으로 10만 원을 준비를 했다면 무해지 상품은 30% 저렴하니까 한 7만 원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장의 보험료가 약 30%가 저렴합니다. 다른 보험사들보다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8월 달에 이 회사는 질병 3% 이상 후유장애를 축소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60세까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1,000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 분들까지도 그냥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고혈압, 고지혈이 있으면은 우리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만 준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70세까지는요 수술비를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600만 원을 준비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납입 면제 조건이 있는데 암에 걸리면 납입 면제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납입 면제는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를 안 내도 보험사들이 보상을 해준다는 게 납입 면제라서 이렇게 이대 질환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에 이대 질환이 들어가 있어서 자칫 이대 질환만 보장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이대 질환을 포함해서 얼마나 다양한 담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서 암보험도 같이 준비할 수 있지만 저희가 방송 시작점에서 암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게 보험료를 더욱더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해 사망 같은 경우 보험사들이 거의 기본 계약입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만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20년 만기와 100세 만기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질병 우려장애 뭐 3% 이상 담보 같은 경우는 40대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표를 뽑아본 거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준비를 하시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1,000만 원과 수술비는 더욱더 많은 3천만 원. 진단비는 수술비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 금액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골절 관련된 상해 관련된 부분도 나옵니다. 뭐 진단비 50만 원, 수술비 50만 원,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 또 수술비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도 받죠. 그리고 뭐 70세까지 뇌혈관과 그다음에 심장질환과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 600만 원까지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큰 이제 운전자 보험까지 다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이제 이대 질환 우리 시청자분들 본인의 보험을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보험사에 준비하신 분들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돼 있으실 거고 손해보험사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돼 있을 건데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바로 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